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비임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현석 수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토목 분야 BIM 정책 현황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 20분가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개 챕터고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국가비임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빔과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빔 정책들에 대한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비하인 기본 지침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BIM이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으로 또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건설 산업 BIM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BIM 센터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BIM 센터에 대한 간단한 추진 경과인데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부원장실 산하에 국가비임 연구센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장 직속의 스마트 건설 혁신본부 산하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빔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책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빔 라이브라는 행사, UCC 경연대회도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 용역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BIM 기본 지침이라든지 시행 지침, 로드맵 등을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BIM에 대한 이제 활용 분야가 이제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이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 차원에서에 대한 빔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 자동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액 과제와 예타 기획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액 과제는 지금 최근 이제 종료가 돼서 예타 기획 과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건설산업 비하인 기본 지침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빔과 관련된 국가 공통의 이제 최상위 지침이고요. 모든 이제 앞으로 나올 지침은 이 기본 지침에 따라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 실행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 빔센터가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법정 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사항을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곧 저희가 법정센터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빔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추진 중인 내용인데요. BIM 기본 지침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는 공통적인 형태의 시행 지침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지침은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 및 유지관리자편 총 3권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아마 우선적으로 발주자편과 설계자편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 쪽에 이제 BIM 로드맵이 나왔긴 했지만 토목 쪽에 관련된 BIM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합하고 빔의 방향을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전략들을 담는 BIM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 로드맵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 지침과 이 로드맵은 곧 이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비전은 빔을 통한 스마트 건설 전환 선도 및 미래 건설 데이터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역할로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책 지원의 역할, 그리고 이제 기술 차원에서는 국가 BIM 관련된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3가지 목표는 제도 정책에 대한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라든지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 대표기관으로 또 역할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설 데이터에 대한 스마트 건설 선도, 기초 원천 및 유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허브로서 또 역할을 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빔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왜 정책들이 나오게 됐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IM 이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타 산업군에 비해서 생산성이 여전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이 가지는 비효율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인력 중심의 노동력 중심의 이제 산업 구조의 형태다 보니까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생애주기 단계별 주체별 정보들이 각 단계에서 그 후속 단계로 이관이 될 때 정보들이 이제 손실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관된 정보의 축적 체계로 성숙화된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BIM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축적하고 상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2D 체계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제 2D 도면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리고 다수 오류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수정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정량적 손실들이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들 간의 협업들이 다소 제약적이죠. 여전히 종이 형태의 문서들을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면의 형태의 이제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발주 체계에 따른 또 빔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이제 설계 시공 분리 발주 방식에서는 설계의 결과물들이 시공에 그대로 쓰이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빔이 잘 쓰이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뭐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라든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이제 빔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이제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때 빔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빔이 스마트 건설에 대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한 핵심 도구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의 이제 지침들이 보면 발주처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지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수준이 제각각이고 어떤 국가 공통의 기준에 따른 이제 전략들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빔 활성화 전략에 공통적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나 이런 데서는 국가 차원의 이제 BIM 공통 지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간의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이제 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사례를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BIM 전면 설계 도입을 위한 지침, 로드맵 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고 빔을 우선 제도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이것들이 건설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추적인 그런 기조 역할들과 충분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분야의 빔 지침이라든지 로드맵 등이 산발적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전략 하에서 빔에 대한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그림은 주요 이제 빔을 잘 쓰고 있는 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빔이 가장 확산이 되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특징적인 사항이 보면 국가가 주도해서 빔을 리딩하고 있다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SOC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도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속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디지털화 전략에서 디지털 뉴딜 전략과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SOC 디지털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건설 산업에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설의 디지털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산업에서의 그 디지털화는 그 밑바탕 위에 빔과 그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가 융합이 돼서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빔 관련 정책 현황인데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 건설기술 진흥 기본 계획도 있지만 건설기술 로드맵이라든지
다양한 뭐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국내 빔 정책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아마 국내 빔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처음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5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 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제6차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 혁신 방안,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이제 2018년까지 마련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빔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준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최근까지는 빔에 대한 제도적인 확산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을 보급하고 빔이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요. 2020년부터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R&D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빔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BIM에 대한 대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 지침 그리고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이제 민간에 대한 공공에 대한 빔에 대한 확산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제 빔이 이제 좀 더 안정화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전 산업으로 이제 빔이 의무화될 수 있는 미래에는 이제 빔이라는 용어가 좀 사라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한 건설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고요. 이제 상위 국가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으로 BIM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에 대한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그 빔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빔 기술 활용을 유도를 위해서 빔과 관련된 설계 기준이나 지침들, 매뉴얼을 마련하고 빔을 이제 설계 단계에 의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한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 6월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아까 건설기술 진흥 기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좀 보급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로 1조 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로서 이제 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의 공공공사에 이제 빔을 적용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턴키 등의 사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8년 10월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기술 기능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스마트 건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실행 방안을 담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각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기존의 방식들을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는 기존의 2D 설계나 단계별 분절이 되었던 업무들을 빔 설계와 융합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생산과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공장 생산, 제조업화, 자동화, 현장 관제 방식으로 전환이 될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 단절 문제,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 방식, 그리고 주관적 평가 이런 방식들을 정보라든지 원격 제어, 통계적 기법에 의한 과학적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 대한 심의 기준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BIM이 턴키 사업에 적용이 되려면 이 내용이 이제 실제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방식이라 하더라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로 전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공사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서 빔 기반 스마트 설계 기술을 설계 및 시공 단계 또는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턴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주요한 빔 기술로는 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있겠지만 빔 관련된 내용으로는 빔 기반 스마트 설계, 이제 지형 기반 모델링 자동화, 빔 설계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반영이 되려고 하면 평가 기준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진흥 업무 운영 규정 훈령에 보면 설계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라든지 배정 기준에 대한 정의가 신설이 돼서 실제 사업에 대한 턴키 사업 때 이 항목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 엔지니어링 발전 전략이
이제 2020년 9월에 국토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빔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확대 방안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민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기술 혁신과와 기술 성실과에서 이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를 통해 기본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대가 기준에 대한 정비, 국가빔 센터 근거를 마련하고 빔 관련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추진하며 관련 인센티브 도입과 스마트 턴키 발주를 확대하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설계 기본 지침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마련을 했고요. 빔 대가 기준은 이제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빔 센터에 대한 법정 근거들을 지금 이제 최종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빔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R&D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스마트 턴키 발주를 좀 더 시범 사업을 공공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이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담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시범 사업 등은 우리가 사후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실제 어떤 효과가 나온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최근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협업에 대한 이 강화 때문에 비대면 교육도 이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건설산업 비하인 기본 지침 및 건축 분야 빔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제도고요. 그래서 국가 최상위 지침으로서 건설산업 비하인 기본 지침을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BIM에 대한 도입 원칙, 기준, 그리고 어떻게 표준을 활용하고 수행을 실제 현업에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들, 그리고 특히 이제 빔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을 통해서 어떻게 주체들 간의 협업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정책화를 통해서 건축 분야에 대한 빔 로드맵이 1차 마련이 되었고요. 또 후속적으로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건축 분야 빔 로드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표적인 게 이제 30년의 디지털 건축 서비스를 구현하고 빔 적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인허가 빔 도입하고 산업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빔 로드맵과 토목 빔에 대한 전략들을 합쳐서 건설 산업 BIM에 대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상반기에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기본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책들은 그간에 국토부가 많이 이제 활동했고 아마 이제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 기본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가 마련하는 이제 시행 지침이 생기게 되고요. 각 발주청들은 이 기본 지침과 시행 지침에 따라서 각 도메인에 맞는 적용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침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본 지침에 대한 체계를 우선 보시면은 기본 지침은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기본 빔 적용에 대한 원칙과 선언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실행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는 시행 지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발주청들이 담는 적용 지침의 레벨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침 제도의 마련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제 민간에 대나 공공 등의 이제 빔을 도입을 하기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업무가 그동안 발생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전환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산재되어 있던 기준들을 빔 방식으로 이제 통합하는 방법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원칙은 이제 전면 적용 설계가 원칙입니다. 우선 빔 적용 사업은 이제 전면 빔 적용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진행되던 이제 전환 및 병행 설계 방식을 전면 빔 설계로 전환하는 것들, 그리고 기존 2D 중심의 설계를 이제 빔 모델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2D가 메인이 아닌 빔이 메인이 되고 각각의 이제 2D 정보들은 서브에 대한 이제 성과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적용 대상 사업 등은 설계와 시공이 통합돼서 수행될 수 있는 모든 사업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상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2D 도면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면 설계로 전환이 되면서 기본 도면으로서 빔 모델을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2D 도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D 도면들은 빔 모델로부터
추출되는 도면으로 제출하되 그걸 기본 도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상세 도면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모델과 기본 도면, 그다음에 보조 도면의 역할로 이제 성과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면 빔 적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less 2D, 그러니까 2D를 최소화하면서 가는 방식에서 결국에는 이제 2D가 없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들이 큰 이 지침의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기본 지침의 구성 체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지침은 BIM에 대한 최상위 국가 지침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에 빔의 방향성을 선도하기 위한 빔 적용의 기본 원칙, 적용 절차, 표준, 협업 체계 등을 다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지침에 대한 내용은 이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 지침과 시행 지침을 마련을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그걸 참조해서 각 발주청들은 각 세부 업무와 내용들을 담는 도메인별 적용 지침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설명을 담을 수 있는 실무 요령이나 이제 매뉴얼을 좀 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마련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침에 담겨진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좀 기본 지침의 내용을 보시면요. 빔의 정의를 그동안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들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빔에 대한 기본적 이론 개념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협업을 포함시키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능할 수 있는 전환으로 변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을 건설산업진흥법상에 있는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대상으로서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 밑에 보시는 이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라든지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그리고 CML 리스크 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 수준은 전 이제 건설 산업 전 주기에 이제 적용을 하되 특히 이제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전면 설계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환 설계나 병행 설계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빔으로 설계를 하고 이를 통해 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빔이 기본이 되고 빔으로부터 추출된 도면은 기본 도면, 그러지 않고 기존의 2D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 보조적 도면들을 이제 보조 도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에 대한 주요 적용 절차들을 갖다가 성과품에 대한 작성 및 관리, 그리고 모델에 대한 교환 공유, 그리고 관련 표준에 대한 적용, 협업 체계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토목이나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건설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적인 방향 등을 지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공통 절차들과 저희가 BIM 발주, 그다음 모델 작성 및 성과품 제출 단계, 성과품 관리 단계로 일단은 절차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수행 주체들을 발주자와 사업관리자를 동일한 레벨로 두고 수급인과 상호 협업하는 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지침을 이제 각 챕터들이 있는데요.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담는 내용을 지침을 열어보시면 그 각 챕터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준을 보시면 주요 적용 표준으로서 BIM 상세 수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LOD라든지 BIL 이제 그 상세 수준을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6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단계와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매칭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적용 표준으로서 우리가 WBS라든지 객체 분류체계 등을 다루기 위한 분류체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산출에 대한 표준, 그리고 특히 IPC 같은 이제 개방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BIM에 대한 협업 체계를 다룰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BIM 협업 체계라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주체가 생성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국제 표준에 나와 있는 IS 19650, 약간 오터가 있는데 19650 1과 2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활용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정보의 누락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과업 등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생성되는 이슈, 그다음에 뭐 이력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들이나 이제 앞으로 그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익 주체들이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발주청들이 이제 이런 협업 체계에 대한 시스템들을 민간에 제공하고 그 시스템들을 통해서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빔 데이터에 대한 정보 관리나 생애주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세부 단계별 이제 실행 지침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마련한 지침의 상위 지침입니다. 실행 지침이고, 이거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 이제 뭐 설비 등에 대한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BIM 발주라든지 성과표 작성 및 납품 활용,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있는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각 주체들이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 및 유지관리자편으로 구분하여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산업 DX 전략이고요. 이제 우리 BIM이 결국은 미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전략이 되고, 국가가 이제 미래에서 빔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받게 되면 결국 거기에 포함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전략 등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2025년, 30년까지 끌어갈 수 있는 이제 세부 간단한 전략들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BIM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는 아마 다들 이제 공감하실 내용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방식 등을 갖다가 전산화라든지 디지털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이나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한 이제 기업이 가져야 될 5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전환 및 통합, 표준 개발 및 채택, 디지털 인재 양성, 적응 능력에 대한 확보,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빔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기존의 빔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체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점으로 디지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려면 결국은 공통된 표준이나 교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세스에 국한되지 없이 공통으로 공유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환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들은 기존의 체계에서의 그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재에 대한 그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조직에 대한 조직 구조, 가버넌스 체계도 디지털 전환의 방식으로 적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의사소통에 대한 전략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이 가지고 있는 좀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 어떠한 그 우리 내재 가치를 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실제 비용에 대한 효율성, 디지털화 수준에 대한 가치를 발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제 건설산업 빔 디지털 전환 전략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절차, 문서 등의 수집 관리 활용 방식을 BIM이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연계 확장해서 건설 생산 방식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지능화, 지식화를 통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연결성을 통해서 건설 정보라든지 프로세스, 조직의 혁신적 전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이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국토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빔의 중심이 아닌 빔을 중심으로 한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전략들을 좀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면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 체계를 구축을 하고 30년까지 디지털 혁신 및 전환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이제 발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빔에 특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생산 방식을 지식화하고 자동화하고 지능화하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국내 이제 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 체계, 생태계들을
글로벌 탑5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구분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본 설계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협업 체계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성과품의 체계도 이제 2D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까지는 설계 자동화율을 높이고요. 건설의 전반적인 디지털 행정 체계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고 성과품에 대한 것들도 이제 기존의 2D로 제출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최종 안에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모듈화, OSC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시공의 방식도 공장의 제작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가상 시공 등이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공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업 관리를 좀 더 지능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에 공사에 대한 시공이나 정비 시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지관리 쪽은 이제 그 기존의 유지관리의 빅데이터들을 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성능 예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이런 유지관리 체계들에 대한 전환의 방식들을 이제 자산관리까지 확대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 디지털 트윈 체계로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전반적인 국내 빔 정책과 그다음 빔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빔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빔도 당연히 이제 의무화를 하고 제도화를 하고 민간에서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빔이 미래에서 이제 잘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전략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